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비교할 때 지금 현재는 반도체가 훨씬 좋은 장이야 라고 말하는 게 팩트야. 근데 아니야. 반도체는 다 껍데기고 거품이야. 2차 전지가 무조건 잘 가야 되는데 시장이 엉망이고 다 바보들 같아. 뭐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본 거죠. 반도체가 2차 전지보다 훨씬 좋다라는 걸 작년 가을 또는 연말, 연초에만 깨달았어도 내 계좌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이 올랐을 겁니다. 2차 전지가 하락 추세이고 반도체가 상승 추세인 거 못 바꿔. 못 바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종목이죠. 바꾸지 못하는 세상이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좌를 바꾸시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지금 전체적으로 못 가고 있고 반도체에서는 잘 가는 애들과 못 가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력기계에서도 제가 LS 일렉을 잡은 거잖아요. 제가 2주 후에 강연회 하는데 바로 3달 전 강연회인가 LS 일렉트릭 월간 강연회에서 말하고 3배 이상 올랐다고. 대표님! 날씨 왔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뭐 좋은 척 하는 거고요. 컨셉이었군요. 지금 1억으로 2억 만들기. 1억에서 처음 이틀 만에 9천만 원 됐다가 1억을 만들고 1억 1000을 만들고 그래서 1억 1000 이벤트 80분한테 2만 5천 원씩 200만 원 이벤트가 이미 끝난 상태고요. 이제 300만 원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벤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거예요.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을 맞춘 우리 응모자들한테 예를 들어 300만 원 이벤트인데 30명이면 10만 원씩 아니면 뭐 100명이면 3만 원씩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오늘 제가 좀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제 좀 손실이 나서 어제 1억 1260만 원까지 밀렸었는데요. 오늘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서 1억 1718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2천이 되려면 한 280만 원 남았는데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뭐 하루 만에는 안 되겠지만 다음 주가 이제 6월의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6월 말까지 20% 돌파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00만 원 이벤트 그리고 또 앞으로 400만 원, 500만 원 언제까지 있다 그랬죠? 1000만 원까지. 그러면은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뭐 수혈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신다면 모두 다 더하면 55잖아요. 5,500만 원짜리 이벤트예요. 그 5,500만 원의 상금은 어디서 조달이 되냐? 제가 돈 벌어서 조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맞잖아요. 1억으로 지금 1억 1000 됐을 때, 1억 2000 됐을 때, 1억 3000 됐을 때 계속 이벤트를 한다는 얘기는 이 상금이 지금 제가 1억으로 2천만 원 만드는 거에서 조달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밸런스 아카데미 카페, 유튜브 그리고 저희 교육 채널인 밸런스 아카데미 유료 사이트까지 많은 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2800포인트 터치가 왜 의미가 있냐면 물론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깔끔해졌잖아요. 이렇게 길게 볼수록 정말 깔끔해졌다. 그리고 2초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아직 험난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아래로의 변동성보다 오히려 위로의 변동성 즉 약세보다는 강세가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가 좋아하는 완전 정배열이잖아요. 지금 현재 지수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1선 완전 정배열의 정고점을 돌파한 차트.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지만 오늘도 쉽게 움직이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면 개파락의 양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라간다면 갭상승이 크게 나올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2800 터치만으로도 단기간에 목표는 달성했다. 뭐 6월 말까지 더 2900까지 가긴 힘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 여기에서 조정받고 여기도 조정받고 하지만 그 조정이 조정받으면서 계속 지옥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정받은 이후에 정고점을 돌파하고 조정받은 이후에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럼 이번에 조정받는다면 뭐 예를 들어 2700, 2650까지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조정은 무엇을 위한 조정일까요? 2850, 2900을 위한 조정이겠죠. 이해하셨어요? 매일 오르는 지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매일 떨어지는 지수도 없고요.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데 그 반복하는 파동이 방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윗방향이잖아요. 그럼 윗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내려갈 때는 전저점을 안 깨고 올라갈 때는 전고점을 깨고 그 흐름을 기억한다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코스피 오늘 이제 뭐 2807, 7이냐 8이냐 의미 없습니다. 2800 넘은 게 중요하고요. 2800 넘었다고 해서 이제 다시는 2700 안 가냐? 갑니다. 왜? 조정 받는다니까. 그 2700 간다고 이제 2800 다시 못 가냐? 아니요. 2900도 간다는 얘기죠. 정확히 이해하셨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움직이면 좋겠는데 일단은 형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형이 움직이면 동생도 결국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뭐 생물학적 형이 아니지만 우리가 뭐 형, 선생님, 뭐 롤모델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그래도 뭔가 믿을만하고 저 사람처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살고 주식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근데 또 실력도 보여주는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보여주듯이 지금 거래소가 잘 가고 있다는 거는 코스닥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늘 똑같은 논리지만 거래소만 주구장창 오르고 코스닥은 안 오르면 코스닥 시장은 벌써 폐지됐어야 돼요. 폐지가 안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이러다가 코스닥이 갑자기 더 빨리 움직이는 시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튼 저튼 현재는 글로벌 대비 우리 증시가 약세 또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약세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코스피 200에서 오늘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0.48% 오르면서 81,000원 8만전자 회복하고 이제 9만전자는 언제 가니? 뭐 갈 때 되면 가겠죠. SK하이닉스 오늘 또 올랐죠. 아직도 삼성전자가 더 좋은 주식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고집스럽거나 인생에서 어떤 부분에선 그런 고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에서 그런 고집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식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추세를 공부할 줄 알고 흐름을 공부할 줄 알고 트렌드를 공부할 줄 안다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좋은 위치에 있어라고 인정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내 마음속에 최고는 삼성전자일지 몰라도 그건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훨씬 좋다라고 인정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SK하이닉스가 훨씬 좋은 위치인데 난 그냥 삼성전자 사랑해. 그러면 돼요. 왜? 사랑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난 삼성전자 갖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금방 죽을 거고 삼성전자 훨씬 좋은 주식이야 라고 말하면 그거는 완전히 주식 투자자로서는 빵점짜리 자세라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를 바라보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를 비교할 때 지금 현재는 반도체가 훨씬 좋은 장이야 라고 말하는 게 팩트야. 근데 아니야. 반도체는 다 껍데기고 거품이야. 2차전지가 무조건 잘 가야 되는데 시장이 엉망이고 다 바보들 같아. 뭐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본 거죠. 반도체보다 2차전지가 훨씬 좋다라는 걸 작년 가을 또는 연말, 연초에만 깨달았어도 내 계좌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이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2배를 못 오르게 한 원흉이 반도체에 대한 그거를 계속 잡고 있다는 얘기는 미련맞게 잡고 있다는 얘기는 주식 투자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상황 판단력이 없다는 얘기죠. 계속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이 변하는 흐름에. 매일매일 뭐가 변하냐. 큰 기조는 유지되지 않냐. 그래요. 맞아요. 큰 기조가 지금 반도체가 좋다고요. 2차 전지는 큰 기조가 안 좋아요, 지금. 계속 안 좋냐? 아니요. 언젠간 좋아지겠죠. 근데 그 언젠가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하는 이유는 병곡을 못 맞추기 때문이라니까요. 병곡을 맞추면 추세 매매는 큰 수익이 나는 매매가 아닙니다. 가장 큰 수익이 나는 매매는 뭐예요?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 파는 거잖아요. 삼축동자도 알아.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 팔면 우리는 금방 100억이 아닌 1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조 부자가 못 되죠? 바닥과 꼭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닥과 꼭지를 모르는 우리는 그래도 추세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세를 타는, 흐름을 타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 부자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상 반도체는 상승 추세, 우리나라 지수도 상승 추세, 근데 2차 전지는 하락 추세, 언젠간 바닥을 찍겠지만 그 바닥이 아직은 명확히 확인은 안 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걸 정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구분해서 너무 실익이 큰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니버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바꿀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니버의 기도문이 있어요. 물론 원문하고 조금 지금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뭘 지금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 씨가 산 증인인데 지금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니버의 기도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말한 게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용기, 바꾸지 못하는 걸 참아내야 되는 인내,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지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나가야죠. 바꿀 수 없는 것은 생각도 하지만 어차피 못 바꿔. 그게 객관적인 거라고요. 객관적인 거. 2차 전지가 하락 추세이고 반도체가 상승 추세인 거 못 바꿔. 못 바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종목이죠.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세상이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좌를 바꾸시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반도체는 좋고 2차 전지는 조정이었고 현대차하고 기아는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은 약간 마이너스. 그럼 제가 현대차랑 기아가 안 좋았습니다라고 매일매일 일이 일부러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기조적으로 현대차랑 기아, 현대차 그룹주가 좋다라고 지금 몇 달째 말하고 있잖아요. 기조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차트가 우상향이잖아요. 그래서 3박자 투자법이 중요하고 차트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트를 볼 줄 알면 제 말이 이해가 안 갈 수가 없어. 그럼 제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차트를 전혀 볼 줄 모르는 분들, 그냥 머릿속으로 아유 저게 좋은 건데, 삼성전자가 좋은 건데, 2차 전자가 좋은 건데,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이죠.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데, 세상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움직여, 반도체. 근데 그 중에서 SK하이닉스가 더 잘 움직이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잘 움직여, 자동차.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또는 에코프로 BM 다 역배열, 2차 전지. 그건 차트를 한 달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데. 근데 1년째, 2년째 차트 공부 안 하고 그냥 내 머릿속의 흐름대로 주식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지 못하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내 계좌를 바꿔라. 그 다음 오늘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금융주도 좋았어요. 금융주에 대한 저희 태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금융주는 지금 밸류업 때문에 되게 좋은 위치, 좋은 차트예요 라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주관적으로는 근데 저는 좀 금융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금융주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저는 성장주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출이 가능한지의 여부예요. 마켓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은행이 수출했다는 것 좀 저한테 좀 갖다 줘 보세요. 불닭볶음면은 그렇게 미국에 수출이 잘 됐다며. 소주는 지금 베트남에 수출이 된다며. 화장품도 미국, 일본, 유럽에 수출이 된다며.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동차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저도 캐나다에서 2년 살았는데요. 꽤 오래전에 살았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 당시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죠. 왜? 현대차가 일본의 또는 유럽의 차들과 나란히 밴쿠버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마트에 가면은 자랑스러웠죠. 삼성, LG 가전제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은행에 저금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의 논리는 분명히 갖고 있고, 그리고 시장은 지금 어떤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나는 돈을 버는 거고,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인고의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은 확실히 금융주가 좋았네요.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모두 플러스였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한 번 더 보면 오늘 SK이노베이션 15% 올랐는데요. SK 자체 재료 때문이에요. 최근에 그 이온 관련 위재료 이야기 나오면서 SK그룹주가 지금 막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네,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틀렸어. 근데 생각보다 진짜 더 잘 갔네요. 그 다음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들 오늘 좀 움직임 괜찮았고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런 화학주들. 근데 뭐니 해도 금융주가 제일 괜찮았네요. 삼성화재, 현대해상, 신한지주, 하나생명 이런 종목들. 그래서 금융주, 화학주 정도가 오늘 좀 움직임이 좋았던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이었고 거래대금 1조 6천억. SK이노베이션이 오늘 1조 거래됐네요. 거래 진짜 많이 됐네요. 1조 거래되면서 15% 상승했고요. DB하이텍이 오늘 8천억이 거래됐어요. DB하이텍이 2조 5천억짜리인데 굉장히 거래 많이 됐고요. DB하이텍 좋은 재료 한번 나왔죠. 오늘 좋은 재료 나오면서
테슬라 관련 재료 나오면서 DB하이텍 24%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반도체 소부장의 중심이었거든요. 한미반도체가 반도체 소부장의 중심, 거기에 이제 뭐 HPSP나 리노공업이나 이런 실적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률 좋은 애들이 따라다니고 이런 움직임이었다면 사실 DB하이텍은 좀 소외주였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면 역배열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재료가 나와서 오르긴 했지만 반도체 업종 자체가 좋으니까 이 좋은 업종에서 아직 안 오른 게 뭐지?를 찾아가서 그 순환매의 길목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탑다운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업종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한테 2차전지 많이 빠진 종목들 상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종목 어떠냐? 그러면 사실 2차전지 종목들 딱 개구리 뒷다리 뻗듯이 쫙 뻗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에서 정말 SK하이닉스 잘 나가고 한미반도체 잘 나가는데 못 나가는 반도체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2차전지 지금 전체적으로 못 가고 있고 반도체에서는 잘 가는 애들과 못 가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2차전지 못 가는 애들보다 반도체 못 가는 애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는 탑다운자니까. 탑다운이라는 건 결국은 업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가는 업종에서 못 가는 애는 순환매의 길목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반도체 요즘에 움직임 좋았으니까. 그래서 전력기기에서도 제가 LS일렉을 잡은 거잖아요. 제가 2주 후에 강연회 하는데 바로 3달 전 강연회인가 LS일렉들이 월간 강연회에서 말하고 3배 이상 올랐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전력기기는 좋았단 말이에요. 대장주는 HD 현대일렉이었고 근데 LS일렉은 못 갔어 하나도. 제가 방금 말한 논리잖아요. 전력기기는 업종이 워낙 좋았어. 근데 거기서 못 가는 애가 있어? 걔를 사는 게 전체적으로 못 가는 업종 사는 것보다 훨씬 올바른 판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못 가는 업종을 볼 필요가 없어. 왜? 잘 가는 업종에서 못 간 종목이 훨씬 유리한 건데? 이해하셨죠? DB하이텍은 못 간 반도체인데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순환매가 붙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한국가스공사는 입이 딱 벌어지게 대단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카페24 같은 경우도 유튜브 관련 재료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급등 나왔고요. 니가캔바이오가 이름 얘네 좀 놀리는 것 같아. 왜냐면 원래 이게 레고캠이었거든요. 근데 레고 회사에서 야 니네 레고캠 바이오면 우리 레고랑 상관 있는 회사 같으니까 이름 바꿔 해서 이름이 바뀐 건데 왠지 비슷하지 않아요? 레고캠하고 리가캠하고.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가 11%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 근접하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뭐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코오롱 글로벌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 영일만 가스하고 관련 있는 관련주예요. 그래서 얘도 오늘 올랐고 그리고 깨끗한 나라하고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출산 장려 저출산 문제를 이슈를 계속 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나온다면 이런 관련주들, 뭐 아동용품 관련주, 유아용품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저출산 관련주라는 이름으로 또는 출산 장려 정책주라는 이름으로 동반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진투자증권 증권주에서 뭐 동반 상승한 건 아니고 약간 개별 재료성으로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였고요. DB하이텍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DB하이텍, 유진투자증권,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뭐 전체적으로 그 업종이 좋았다라기보다 개별 재료로서 움직였다.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11조짜리인데 15% 오른 것도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말씀드렸고 카페24도 말씀드렸고 리가캔바이오도 2조 7천억짜리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최근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탑30에 1조 이상, 2조 이상 대형주들이 너무나 쉽게 들어온다고 지금 장이 절대 나쁘지 않은 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도 탑30에 지금 시총 1조 이상짜리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DB하이텍이 2조 5천억짜리고요. SK이노베이션이 11조짜리고요. 한국가스공사가 5조 8천억이고요. 카페24가 1조고요. 리가캔바이오가 2조 7천억이에요. 그래서 탑30에 거의 대여섯 개가 1조 이상짜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2주 후 토요일이에요. 2주 토요일 날 강연회를 할 것이고요. 그 강연회는 역대 건대 강연 정도의 규모로 제가 마술쇼와 또 합창 공연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굉장히 많은 상품을 드리는데요. 강연회 때 300만 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연회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떠한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 지금 상품을 드릴까 기획 중에 있는데
1억 2천만 원 돌파하면 바로 공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지 나가서 여러분들이 강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선물 보따리를 그냥 하나름 가져가게 많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강연에 많이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번 강연에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노래 두 번째 줄까지 시작. 나는 신경안에 100억 부자 됐고와 인생사 부자 공식 치러왔는데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